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3,100선 아래로 하회하면서 쉬어가는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그룹이 애플과 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4% 내림세 보이면서 3,091.24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69% 내림세 보이면서 960.7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847억 원, 기관이 2,805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3,558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679억 원, 외국인이 211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365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고 세심한 전문가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되게 잠도 못 주무시고 24시간 내내 우리 노란톡방에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그 애플카 이슈가 나와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오늘 장을 맞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애플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네.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드디어 애플카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겠죠.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줄줄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현상은 뭐 그렇게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왔고요. 네. 일단은 그 현대차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를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그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 게 조금 있어서요. 네.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 어떤 풍문이 있거나 하면은 네. 그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입장 발표를 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어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그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발표한 거를 한번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제 결론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 네. 일단 그 보시면 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면 회사에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도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당사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그 당시에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예비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풍문 조회 공시 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결국에 좀 결론과 다른 사안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번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면 네. 현대차 오늘 공시 확인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만하게 일단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네. 물론 그 부분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를 뭐 자세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은 발표한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라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는 빠지고 그냥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협의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에 언급을 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 이 문구를 넣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문구를 넣게 될 텐데, 근데 굳이 이 부분을 뺀 이유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한 나중에 논란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플과 뭐 영영 안 할 건 아니니까, 영영 뭐 안녕할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살짝 열어놓은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뭐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애플과 뭐 다시 한다 안 한다 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저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주가의 흐름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되, 이 부분에 대한 그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비중을 두지 마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네. 한국 뭐 예전에 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했던 그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어떤 이런 소문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대부분 뭐 어떤 부분에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 대부분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하고 뭐 한 다음에 시간이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사실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회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부분에 이제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조금 놀라셨을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오늘 이 이슈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물량을 많이 내던졌거든요. 시장에 네네네. 내놓았는데 네. 반면에 개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 기아차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을 매수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오늘 흐름 자체가 이제 기아차가 양봉으로 나오느냐 음봉으로 나오느냐, 이제 시가가 시작하고 나서 개파락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개파락이 이제 그 메꿔주면서 끝나느냐 아니면 밀리면서 끝나느냐, 저가로 끝나느냐, 그게 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과 심리의 그런 어떤 상황,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결국에는 이제 음봉으로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오늘 기아차 진짜 14% 거의 15% 가까이 내림세 보였습니다. 네, 처음에 출발 자체도 조금 이제 많이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은 시작한 가격보다 좀 장대 음봉으로 좀 매도세가 많이 출현을 하는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잘 올라가던 그런 종목이 가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내려왔고 지금 21선에 걸쳤는데요. 네. 일단 이후 흐름을 조금 보면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애플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간에 슈팅이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적인 수혜를 받던 종목이어서요.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출발하기 전 자리가 여기거든요. 일단 7만 원에서 한 7만 7천 원, 요 7만 4천 원 요 정도 부근 자리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8만 6천 원인데 이 부분에 이제 21선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이제 어느 부분에 조정을 받고 가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자동차 업종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를 여태까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시장을 끌고 왔었고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기아차나 현대차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애플이나 이 부분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서 그쵸. 뭐 약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뭐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이제 요런 하락을 이용해서 좀 천천히 좀 담아두면 나중에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일단 주도주, 시장에 한번 자리를 잡은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상황 보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오늘 없네요. 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추천 종목까지 많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전문가님, 신규 네. 상장주들이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었는데요. 상장 첫날에도 따상을 기록하더니 오늘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1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아시는 그 슈보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 사람- 경연대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이번에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그 로봇 회사를 제치고 또 그 경연대회에서 1등한 적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경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게 네. 지금 뭐 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2배로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공모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윗거리를 좀 맞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버행 이슈가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찾아봤더니 네. 일단은 보호 예수는 1개월 이후에 나오는데 한 26만 주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지금 거래하는 그런 거래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그런 어떤 오버행 이슈로 걱정할 필요는 뭐 없는 종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종목이 약간 그 매매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알 수가 없고 또 내려오면 어디서 또 이제 지지가 되고 어디서 빠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서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먼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좀 참고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동종 업계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이게 LG전자가 대주주인 회사고 LG전자에서 그 로봇을 이제 중점 사업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옆에서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LG전자에서 그런 어떤 발표를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지금 이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요 정도 지지선을 근처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요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네. 로보티즈도 2대 주주가 LG전자고요. 이 로보티즈는 이제 그 공장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걸어 다니는 어떤 그런 로봇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그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뭐 제품을 조립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과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하는 그 어떤 뭐 로봇들 뭐 의료용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아까 그 로보스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위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그 로봇을 실제적으로 생산하고 뭐 만들고 이런 어떤 업체거든요. 요거는 이제 로보스타보다는 좀 흐름이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급등했다가 크게 눌리고 반등이 조금 작고 아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로보거든요. 네. 로보. 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황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 약간 매집봉들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 종목도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같이 보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이제 테마주의 어떤 형태를 띠는 또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 로봇이고요. 요거는 이제 로보스타나 뭐 이런 것들처럼 좀 급등을 하고 옆으로 모으고 급등을 하고 옆으로 모으고 급등을 하고 옆으로 모으고 이렇게 힘을 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대선 때 좀 대선 테마주를 조금 지난번에 예전에 부각을 받아가고 좀 급등했던 예전에 그런 이력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살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약간 좀 매매를 하기가 요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선을 할 때 좀 약간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고요. 근데 요 종목 자체는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이제 테마주 위주나 그런 것들로 조금 확인하시고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 상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시장의 인기가 높은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겠지만 신규 상장주는 그만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매에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신규 상장주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쩌면 뭐 아니면 도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래서 한 도박을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제 그게- 성격이긴 하지만 네네. 그게 요즘에 이제
네. 뭐 PB파마가 오늘이 상장 이틀째 되는 날인데 오늘 강세 기록했어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째 지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상한가를 치는 종목인데요. 약간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붙어볼 수는 있는데 좀 짧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이제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요. 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시황의 이제 흐름을 많이 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상황이 좋다 보니까 주식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 예전에도 뭐 빅히트라든지 아니면 SK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카카오 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상장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뭐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이 초반에는요. 이제 그런 흐름을 보고선 조금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조금 이건 기술이 조금 필요하고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 네.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네, 뭐 여행이나, 네, 그쵸? 맞아요. 네. 저도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보다는 네. 좀 가만히 있는 걸 휴양지? 좋아해서, 예, 휴양지를 좋아하고요. 네. 네, 그냥 뭐 어디 섬이나 그냥 자꾸 어디를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게 너무 바쁘시니까 평소에 좀 쉬셔야죠. 그럼 휴식이 네. 필요하시구나. 좀 정적인 걸 좋아해요. 네. 저는 오히려 막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막 네네네.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관광지 좋아하거든요, 도심에. 네. 하루빨리 여행 가고 싶으신 마음이 네. 모두 다 똑같은가 봐요. 오늘 그래서 네. 여행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요즘 다시 강세 보이는데 지금을 매수 적기로 봐야 될까요? 일단 네. 뭐 지금이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대한항공이나 이제 그 어떤 그런 항공기 그리고 이제 그 여행주 이런 주식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네. 지금 상황에 비해서 이제 회사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그러면 이제 회사 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시장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선침해로 먼저 네.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여행 관련주들 강세 흐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모두 투어 4%대 오름세 보였고요. 참 좋은 여행이 5.56% 상승하면서 11,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네. 또 그리고 항공주들도 네. 진에어도 9%대 급등했고요. 대한항공, 제주항공도 각각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차트 한번 보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대한항공은 이제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대한항공을 그 전에 그 여기 권리락한 게 보이시잖아요. 그 전에 아마 유상증자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요 종목이 이제 3월 4일에서 3월 5일 날 그 부분을 이제 청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 그날 전화를 하셔서 이제 그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 날짜를 혹시나 놓치시거나 이러면 또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챙겨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에어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진에어요. 네, 진에어도 지금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21선을 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이제 깨면서 그 위에서 이제 그 뚫어내면서 그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나 이 항공주들이 좀 흐름이 좋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지금 적자를 내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대한항공은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화물 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면서 회사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항공주들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행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차트를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일단 참 좋은 여행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상품을 먼저 팔아서 좀 올라올 때 가장 대장으로 먼저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흐름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드 투어고요. 네. 모드 투어 같은 경우도 그 참 좋은 여행과 같이 조금
흐름을 같이 비슷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거는 참 좋은 여행과 달리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보이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여행이 더 좋아 보이지만 뭐 조금 약간 장기적인 차트의 그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 모두 투어의 흐름이 조금 더 참 좋은 여행보다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인터파크고요. 네. 인터파크도 이제 그 갑자기 좀 저평가된 여행주다. 나중에 부각을 받아서 흐름이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좀 조정을 받을 때 흔들림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계좌나 이런 부분들의 흔들림 때문에 조금 들고 있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또 그런 주식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파크나 뭐 모두 투어나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 중에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다가 뭐 그런 어떤 포트에 편입을 해서 나중에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행주 관련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세심한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국제유가가 드디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많이 보였어요. 네네. S-오일도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나오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부분을 네. 조금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조금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금요일 날 그 미국 증시에서 그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는 또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 전날에는 고용 지표가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와서 또 좋게 나와서 올라갔네. 올라갔죠. 네네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부양책 기대감에 올라가고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올라가는, 지금은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와도 지수의 그런 어떤 향방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그 위험 자산의 선호,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산유국에서도 원유를 이제 좀 감산을 하면서 원유 가격을 좀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유가는 보통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오르면 한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유가의 차트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다우지수 차트, 나스닥 차트는 지금 고점을 넘겨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S&P 500 차트도 지금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함에 있어서도 좀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돈이 이제 그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나와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 게 지금 반도체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그쪽으로 좀 못 흘러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거는 유가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 유가 쪽으로 좀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원유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런 자금의 흐름이 붙으면서 지금 오늘 이제 그 화학이나 정유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S-오일을 한번 보시면 네. S-오일의 S-오일.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S-오일. 오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오일 차트 한번 보시면요. S-오일이 그동안에 이제 조금 밀고 올라와서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으면서 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밑에서 지난번에 시장 하락 시에 이제 한 번에 내려왔던 그 조정이 중간에 21선에서 좀 멈칫멈칫 하는 것 같더니 오늘 지금 좀 현대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들이 이제 원유 쪽으로 좀 원유 가격 상승 수혜 쪽 종목 쪽으로 좀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S-오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오늘 롯데케미칼도 네, 롯데케미칼도 좋은 흐름 보시면 보였습니다. 네.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흐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화학 관련 주잖아요. 네. 그럼 대한유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한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잘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종목 소개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대한유화도 지금 오늘도 또 신고가를 찍으면서 좀 조정을 맞고 윗꼬리를 맞으면서 좀 약간 쉬어가는, 좀 쉬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경영권 분쟁에 네, 맞아요. 관련했던 경영권 주식인데 분쟁 이슈가 계속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히려 조금 시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조금 약간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슈팅이 걸린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있으니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이런 어떤 다른 화학주나 정유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오늘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뭐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또 혹시나 그럴까 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정유 주식으로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2차 전지하고 같이 엮이면서 맞아요. 오늘 7%대 아주 급락했죠. 예, 오늘 이게 SK이노베이션. 7% 정도의 급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네. 번째는 그 현대차의 그 전기차 플랫폼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에서 네.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독점으로 다 가져갈 줄 알았더니 이게 중국 회사들하고 반반 나눠서 가져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네. 부분이 조금 결과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또한 그 LG 화학하고 미국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번 결과가 주 수요일 날 네, 결과가 그 결과가 난다고 하죠? 이제 수요일 날 나오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나라 시간으로 치면 이제 그 우리나라. 휴일 날, 예, 우리나라,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이제 휴일 날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은 하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또 화학 정유주들을 좀 눈여겨 보실 때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유가 상승으로 매기가 쏠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이 네. 자회사 이슈 때문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지난해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 종합상사 관련 주식들이 네. 그 자원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또 약간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유전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쪽에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동종 업계의 또 다른 회사의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먼저 이제 좀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이 비슷한 또 건, 네. 예, 자회사의 그런 어떤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약간 기대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두 가지 효과가 같이 겹치면서 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동종 업체의 이제 뭐 현대상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요 현대상사가 지금 요 차트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네. 요게 대우 인터내셔널 그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그러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뀌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오르고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오르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요런 조정, 요런 조정, 요런 것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잘 보시면서 현대상사를 잘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네.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서 다시 눌렸다가 또 다시 갈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대상사 그리고 GS글로벌 이 두 개가 지금 그 종합상사들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오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네, 유가 상승 수혜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꿀팁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종합상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네. 게임주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랑 NC소프트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게임주는 네. 그 지금 이 주식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언택트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게임주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판권이나 이런 걸 제한을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컴투스라는 회사의 판권을 하나를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네. 다른 게임 회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래프톤 상장이 한 그 이번 연도 한 10월 정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조금 그 게임주에 투자를 해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게임의 큰 한 회사가 또 상장을 하다 보면 그 전반적으로 업계 자체가 그런 붐이 이르면서 그 상장을 할 시기에 조금 많이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오늘 그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좀 네. 뭐
뭐 방영 1위를 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그 회사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NC소프트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비트코인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요즘에 네네. 다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다가 또 주춤하더니 오늘 또 다시 4만 달러를 터치했다고 봤는데요. 그동안 뭐 거품이다 아니다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뭐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에 다시 눈을 돌리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자산의 가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산의 가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로 그 시장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의 그 돈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까봐 이제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제한적으로 이제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의 개입 없이 계속적으로 돈의 화폐의 가치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조금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누가 만들었든 어쨌든 여기에 값어치를 입힌 것은 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누군가가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면서 사들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좀 이 달러 대신 이 비트코인으로 좀 바꿔가면서 달러가 나중에 값어치를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그런 어떤 시세를 조금 만들어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놓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요. 근데 다만 좀 주의를 할 거는 이 시장의 대장은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리플이나 뭐 이런 어떤 다른 가상화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면 다른 가상화폐들은 막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되 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좀 약간 투자를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영역이지 지금 이제 38,000달러, 39,000달러까지 와 있는 지금 이 시세에서 여기서 뭐 장기 투자를 하거나 하기에는 이게 물론 뭐 1억을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 돈의 값어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교환 가치로의 그 금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자리를 잡고 이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뭐 어떤 또 화폐 대신 뭐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된 시장은 아닌데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면서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은 조금 두시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과감하게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시장에 이런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0000-04개 입력하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게요, 전문가님? 아, 종목 상담인가요? 에이, 아니요. 그러면요? 아, 한 가지 더 네네네네. 기다리시는 아, 시간이에요. 그 보유 종목. 네, 포트. 바로 추천주 시간입니다. 네네네. 먼저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올게요. 네, 신강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세종공업 수익률 8.6%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수익률 6.9%, 3기 마이너스 0.6%, 레이크 머티리얼즈 1%, LG는 0.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포트를 보시면 네.
그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2개나 들어 있고요. 나머지 네. 2개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 들어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이제 그 시장의 이슈, 그 현대차, 애플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저 종목들보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다른 이제 그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큰 그림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관망인 상태고요. 네.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일단은 그 현대차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시장의 이슈는 또 이제 뭐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 물론 이 부분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애플이 처음에 애플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이고, 네, 1월 7일 날 현대차의 종가가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한 10% 정도가 더 높은 건데 일단 어떤 부분의 이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바로 뭐 이 제자리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애플이랑 영영 뭐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만도, 현대위아, 그리고 네.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여기서 그때 개인들이 조금 많이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좀 약간 밀려내려서 안타깝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 일단은 이 하단 부분은 일단 지켜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한 다음에 조금 다시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그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모습이 이제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21선을 부딪히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61선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다시 돌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미리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점 부근에서 한번 이 저점 부근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밀린다 이 밑으로 밀린다 하면 중간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61선이 올라오는 그 부근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횡보 상단인 이 부분을 터치를 못했거든요. 현대차는요.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보시면요. 네.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시면 모양이 비슷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애플 이슈로 조금 1월 8일이면은 이날이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 종목은 조금 먼저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 전 자리가 30만 원 선이고 지금 요 밑에 하단까지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단을 찍고 다시 하단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밑으로 뚫리면서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그 전 가격은 30만 4천 원 부근이고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끌린다고 하면 61선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혼자 좀 유독 많이 올라왔어요. 유독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이 큰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내일 혹시나 이게 뭐 개파락 떨어진다고 하면 좀 하락이 크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하락을 크게 맞은 상태에서는 한 번 더 크게 맞은 상태에서는 손절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게 개파락 떨어졌을 때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좀 상관은 없고 뭐 나눠서 사신다 하시면은 그냥 동시호가 장 시작할 때 동시호가, 장중 흐름 무시하고 장 끝날 때 동시호가 이렇게 반반 나눠서 사시면서 좀 명절 때까지 조금 이제 천천히 나눠서 사시고 명절 이후의 흐름을 조금 보시려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음 거는 만도입니다. 네, 만도도 보시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을 만도는 이제 조금 이탈한 모습이에요. 만도는 조금 이탈한 모습이고 지금 21선을 이탈을 했죠. 21선 이탈을 하고 볼린저밴드 하단인데 좀 이게 확장해서 열리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 전에 이거는 애플이 나오기 전에 이전부터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만도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상승이 조금 컸기 때문에 조정도 조금 나오면서 한 61선 부근까지도 뭐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나눠서 하신다 하시더라도요.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실 수 있고 이미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섣불리 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성급하게 전반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이제 그 현대차를 저가 매수, 현대차 이 그룹주를 저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해서 노리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낫고요. 네. 현대위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위아까지. 네, 현대위아도 그룹주들. 네, 지금 21선 이탈하고 그리고 밑으로 좀 음봉이 좀 커졌는데요. 기아차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이고 이것도 보시면은 좀 급등을 하다가 눌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좀 적게 나오고 오늘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하락 목표치가 한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한 8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오늘 만약에 여기 21선에서 바로 양봉으로 돌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그건 실패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지금- 전문가님, 네. 그럼 이게 신규 추천주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알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어 지금 갖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많이 흐름에 걱정하실 것 따라서 같아요. 또 이제 그 이후의 흐름들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세종공업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네. 어차피 흐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동차 관련된 애플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10% 하락을 했고요. 네. 잘 가던 모습에서 이제 어차피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좀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왔고, 네, 3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처럼 그냥 비슷하게 옆으로 흐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난번에 장 때문에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그 애플카 그 사태가 터지면서 마찬가지 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다 대응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오늘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으면 네. 그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찬찬히 대응을 하자. 조금 보수적으로. 네, 뭐 이거를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천천히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충분히 빠지고 좀 자리 안정을 잡으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큰 전제는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네. 네, 지금 뭐 애플이랑 하지 않는다고 현대차 망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펀더멘털이 손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회사 자체나 그런 부분들은 꼭 애플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회사들과 협력을 하려고 뭐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꼭 애플이 아니어도 현대차는 현대차 본연의 그런 어떤 펀더멘털이 있다.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 플랫폼 뭐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그냥 다만 이제 그 애플이랑 같이 하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대를 받고 좀 멀티플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생기고 또한 이제 그게 애플이 문제를 삼은 게 현대차의 기술이나 현대차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그런 회사 자체의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왜 그 부분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싸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협력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그런 걸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이냐 애플이 이제 그동안에 BMW나 다른 회사들이랑 할 때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현대차와 그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현대차하고 그걸 진행하는 와중에서 애플이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이런 현대차가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거를 기사화하거나 쉽게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드러내서 시장에 그런 이슈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좀 찬찬히 보시면서 그런 어떤 큰 장기적인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이번 기회에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주도주로 한번 좀 뭐 한번 바꿔보자. 기존의 포트도 그리고 뭐 분할 매수를 해보자. 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다 보유 네, 관망 지금 의견 현재는 주시는 건가요? 관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게다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큰 이슈였던 현대차 그룹주들의 전망까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000 4개 입력하고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드디어 오늘의 추천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뭐 간단하게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데 이제 미국 주식들을 많이 모르시니까 네.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도 뭐 정유주나 화학주들이 굉장히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정유 주식들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엑소모빌이라고 원래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이죠. 그게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유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다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길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길게는 안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목표는 한 $55 정도 부근까지 한번 이번 유가가 오를 때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락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미국 주식을 조금 나눠서 좀 가지고 있다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의 위험도 좀 분산할 수 있고 뭐 유가가 오르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주를 살 것이냐 근데 화학주를 살려고 했더니 주가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하면 좀 그 유가의 상승하는 동안에 잠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수익을 위해서 뭐 미국 주식을 보니까 미국 주식이 좀 덜 올라 있더라.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엑소모빌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엑슨모빌. 네. 또 다른 종목 있으실까요? 네네네. 다음 종목은 네. 그 셰일가스 업체고요. 이 셰일가스 업체 중에 이제 제일 큰 업체인데 이게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예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이제 그 종목 티커는 OXY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밑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유가가 막 마이너스로 갔을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이게 오를 때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뭐 그런 카니발이나 그런 종목들처럼 좀 약간 변동성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큰 금액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유가가 오를 때 그 앞에 이제 전고점이 한 $24 정도를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오르면은 한 그 전에 이 개파락 떨어지기 직전 자리 한 $26 정도, $26 정도까지 26.79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 유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미국 주식 2가지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0000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1시간 후딱 갔네요. 네네네. 2부가 있으니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커플룩이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어거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왜 허용 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치셨나 봐요. 잠깐 쉬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